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9시 40분입니다. 월요일 7월 4일이고요. 네, 7월 4일 맞죠? 네. 요즘에는 뭐, 근데 이게, 잠깐만요. 7월 4일 맞습니다. 날짜 감각이 없어요, 날짜 감각이. 하도 열심히 사니까. 월요일부터 날짜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 청년분들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가 미리 살아보기거든요. 미리 살아보기. 먼저 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올 사람들,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여기 까만 막 동굴에서 먼저 간 사람, 조금이라도 먼저 간 사람이 좀 더 막 벌레한테도 쏘이고 뭐 정갈 모기한테도 막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얘기들 막 많이 하는데 이 제 영상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지금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죠.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로 살면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간다. 이런 걸 지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제목에다 일체유심조라고 써놨어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뭡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옛날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해골바가 되어 있는데 물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 같은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도노점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도가나 선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선종. 그러니까 화엄경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불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깨달아지는 게 이게 도노 점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잠깐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예를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사실 너무나 이 불경이라든지 이런 불교의 개념은 심오하기 때문에 평생도록 그 얘기를 다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얘기죠. 특히 이제 원효대사나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선문답에 강하신 분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강 같은 프랑시스와 사강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문답법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건 못 이기죠, 말로. 그런 분들 얘기인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일체유심조란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좀 넘어 보니까 예전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말하자면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젊었을 때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장 마인드.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막 성장에 대해서 갈급하고 뭔가 어떤 욕망에 대해서 점점 더 갈급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한데, 물론 지금 50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성장시키고 성취해가고 이런 건 좋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50, 40, 30대, 40대, 50대, 이게 언제쯤 올지는 몰라요. 그게. 언제쯤 올지는 모르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정신적으로, 갑자기 요즘에 공황장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심각한 우울함, 그리고 약간 외부 세계와 내가 단절된 느낌? 그리고 아주 심각한, 자신감이 떨어진 느낌.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외부적인 어떤 게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새드 뉴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그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이거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올 것이라는 게 아니라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것들에 대한 전조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재적으로 느끼지만 못 느끼는 것들이 지금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그만 불씨인데 그 그림자가 지금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느낌은 실제로는 그 감정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되게 우울하고 뭔가 기분이 나빠. 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막 뭔가에 집중할 수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계속 예민해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하고 뭐 성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느끼실 때 이게 나를 자꾸 갉아먹고 뭔가 나를 약간 좀먹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배드 이모션, 아주 안 좋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젊은 나이 때는 그냥 감정에 솔직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감정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 감정도 올바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하려고 하고 또 그 감정에 충실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슬픈 느낌이 들면 정말 슬퍼지고 또 기쁜 느낌이 들면 정말 기뻐지려고 하는 거죠. 어떤 성과물에 의해서 기뻐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15년, 20년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그 감정은 제가 지나놓고 보고 생각해보고 지금 제가 느껴서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나쁜 감정은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어떤 웬만한 대처라든지 웬만한 리액션을 통해서 충분히 재생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나 지금 너무 감정이 슬퍼 괴로워 이래서 막 갑자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갱년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를 해가지고 갑자기 말을 못할 정도로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와 내가 단절된 느낌에다가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들고 이런 것들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실제 감정은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왜 이런 현대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근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직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하십니다. 외롭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외로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외로울 수도 있는데 제가 드는 말씀은 나이 들어서 중년이 돼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서 외롭다? 제가 경제적으로 별로 안 피폐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력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나름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우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기분 나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유 없이 그냥 올 수도 있구나.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감정이었겠구나. 그리고 그 감정은 실제로 그 감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런 부분을 약간 젊었을 때 약간 덜 거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제 추정입니다. 제가 정신분석 학자도 아니니까. 물론 제가 정신분석 강의를 김용신 박사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전공하고 정신분석 박사를 받으신 김용신 박사님한테 사사를 받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 받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한 2년 정도를 이제 그런 사사를 받았지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제가 들었을 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고전을 읽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첫째는 신에 대한 신념. 신은 반드시 있다. 제가 믿는 종교의 신은 반드시 있고, 각자의 종교의 신은 반드시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신이 나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나의 기도를 듣는다. 그리고 둘째,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믿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휴먼 비잉,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고전을 통해서, 뭐 고전 안에서는 성경도 들어있겠죠. 그런 고전들, 뭐랄까요,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뭐 18, 19세기의 수많은 고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읽으면서, 뭐 15세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담 스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서 이 고전이 주는 힘이 나중에 50대, 60대, 40대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신력에 상당히 큰 힘을 준다는 걸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어요.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 뭐 고전 읽어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누가 뭐 제가 일부러 듣고나 얘기를 진행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전을 읽고 뭐 이모당의 생활의 발견 이런 건 뭐 고전은 아니지만 그분이 또 강조하는 게 고전이죠. 이런 어떤 150년, 200년, 300년 된 그런 고전들의 책들,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전들이 내가 인생에서 뭔가가 어지럽고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진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길을 잃게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길을 잃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는 가족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는 어떤 이 소위 얘기해서 어떤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고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사실 뭐 일체의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는 얘기지만, 뭐 제 이 방송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저보다 10살, 15살, 20살 어린 친구들, 30살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친구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도 아버지들이 근데 사실은 뭐 아시잖아요. 뭐 가족들 중에는 아버지들은 또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아마 제 방송이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분들이 좀 있었다면, 저희 아버님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상당히 도움이 됐겠다라는 얘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렸던 첫 번째 얘기, 지금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실제 그 감정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라는 거. 뭐 일체유심조 말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쉽게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인생을 지났을 때 30년, 40년, 50년 살 때 정신적으로 정신력이라는 것이 좀 더 버텨주려면 이 고전이라는 것을 좀 읽어줘야 되고, 그 고전은 소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도 하죠. 그 힘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지 않았을 때는 책을 좀 읽을 수 있는데, 이게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책 읽기 참 좋아하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책이 눈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글자나 문자라는 것이 이 눈으로 들어왔을 때 머리를 상당히 좋게 만들거든요. 머리를 정리해 준단 말이죠. 이 문자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문자가 있어서 호모사피엔스가 더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문자를 읽지 않은 사람은 헛지식입니다. 헛지예요. 뭐 글씨를 읽지 않고 갑자기 느낀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절름발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예. 글씨를 읽지 않고 지혜와 질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다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에 너무 충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전을 읽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사실 저도 좀 술을 좋아했어요. 근데
알코올이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긴 하는데, 알코올이라는 것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상당히 많은 그 감정적인 어떤 위축감을 줄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래요. 20대, 30대 때는 안 그런데, 오히려 더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50대 정도 넘어가면 이런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이런 것들이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상당히 기분을 위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젊었을 때부터 약간 여러분들께서 알코올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 20대, 30대 먹고 싶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가서 계속 이제 습관이 돼가 된단 말이죠. 50대가 가서 그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그 알코올에 의존해서도 약물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의 정신력을 뭔가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좀 가지지 말아달라. 이걸 제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동네 형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이 세 가지 감정에 너무 충실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거짓말일 수 있다. 둘째, 젊었을 때부터 고전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 정신력을 좀 튼튼하게 해라. 세 번째, 약물에 의존하거나 알코올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감정, 정신력을 약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 세 가지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 날 달려왔어요.